네, 이 시간은 일목균형교 원전 제1권 강의, 원전 강의 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 시간에는 주로 서두 머릿말에 나오는 글들을 소개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원전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한글판 일목균형표 발간이 된 그 원고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은 1969년에 나왔던 일목균형표 제1권입니다. 1969년 거의 1970년에 나왔고요. 제가 지금 이 녹화를 2025년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46년 뭐 거의 이렇게 지났죠. 이 책은 일목균형표를 발표하기 위함이다. 만들기는 1932년부터 35년, 36년까지 만들었고요. 그것을 신문에 발표해 오다가 발표한다는 건 일목균형표를 이용한 시황과 종목 분석을 계속 써오다가 일목균형표 이론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제 일반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씁니다.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쓸 때 벌써 이제 연세가 우리 나이로 칠순이 넘어가니까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본문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대로 이 참 소중한, 귀중한, 엄청나게 노력한 이론을 무덤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발표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내가 시장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다년간 연구하고, 그건 1932년부터 36년까지죠. 그 다음에 실험하고 적용시켜 오다가, 이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 것들을 간추려서 발표를 하는데, 일목균형표 1권, 일목균형표 이론, 이 원리나 제작 방법은 간단하다. 독자들이 한번 읽고 이렇게 간단한데 실전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 그래서 미리 좀 알아둬야 될 것을 기술하겠다 또 이럽니다. 균형표는 어떻게 해서 만드느냐? 미약고 도시문사에 재직하던 소아 1900 아니 소아 7년 1932년에 연구소를 창설하고 7명의 연구원과 이게 자기 돈으로 해요. 그 당시 일본의 연구소는 여기하고 또 다른 하나 두 개밖에 없었다고 해요. 7명의 직원을 뽑아가 사비로 합니다. 사비로. 회사에서 돈을 받아 지원받은 것도 아니고 기록표 제작을 합니다. 작업 중 가장 곤란을 겪은 것은 일수를 취하는 것이다. 일수요. 그게 바로 이제 기본수치입니다. 여러분. 9, 17, 26, 33, 42, 뭐 52, 6, 5, 7, 1쭉 나가는 기본수치입니다. 대등수치는 별개고요.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동서고금의 문헌과 변동, 이동을 움직임을 섭렵했다. 그 기계를 구하는데 2년 시간을 소비를 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동경대생, 알바생, 동대생, 뭐 연인은 3만 명 이야기도 있고요. 뭐 수천 명 이야기도 있고 한데 연인이라는 일을 했습니다. 전체 7년이 걸렸으니까 한 번에 한 10명을 뽑아가지고 1년 내에 돌리면 이론적으로는 3,650이 되잖아요. 3,650명을 쓰는 것과 같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뭐 하여튼 2년 시간을 소비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그랬잖아요. 완전히 그야말로 맨 땅에 이른바 제로 베이스에서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뭐근 1년간은 뭐 만들었다가 버리고 만들어 버렸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론이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이후에는 전 종목의 모논종에다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럼 혼자서 못하죠. 지금이야 컴퓨터에서 HDS가 그래프를 그려주니까 하루에 뭐 수백 종목, 수천 종목도 볼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걸 그려가지고 그 그림을 가져와야 분석이 되니까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일본에 친일 쿠데타가 있습니다. 이류 쿠데타 이건 뭐 시간 관계에서 넘어가겠습니다. 1936년 봄에 일단 완성했다. 그리고 발표는 한 35년경부터 미야코 신문에는 발표를 합니다. 이건 앞서 서문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당시 시전 연구가 지금처럼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왕성하지 않아서 연구소라고 할 만한 게 가츠다 노무라 정권 경제조사부장과 지지신부 연구소장을 지낸 가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츠다 경기연구소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그런 정도 외에는 없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세요. 균형표는 구체적으로 균형 전환부입니다. 여기서 균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거죠. 하락 추세에 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그럼 이게 매도 매수의 균형에서 매도가 많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세가 상승 전환을 해서 상승으로 계속 가고 있다. 상승 추세를 타고 있다. 그러면 매도 매수의 균형에서는 매수가 많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줄다리기에서 좌군과 우군이 있어서 말 하나마나 우군이 힘이 세서 쏠려서 계속 가면 균형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그 균형이 딱 전환되는 지점, 전환법, 그게 바꿔 이야기하면 주식이 바닥과 상태예요. 지금까지 조정받아 왔던 종목이 여기서 찍고 돌아간다. 이제는 사도 된다. 혹은 반등 줬다 눌림목을 줬는데 이게 다시 간다. 사자. 균형 전환법입니다. 여기에 스팬을 추가해가지고 이 스팬은 요 시간의 개념입니다. 스패닝 포인트, 스패닝 포인트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주식의 대표 종목인 신토를 여기도 나오죠. 매주 1회 게재했다. 그러니까 신동은 새로운 동향의 전환선이 아니라니까요. 그 말이 합리적이라고 하면 동향의 전환선이 그 전에 있었어야 하죠. 새로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면 그것의 대구절로 전환선이 있었어야 하죠. 그렇지 않고 신동 종목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길래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뭐 잘못됐다, 컨실수이다 이거보다는 잘못하고 계신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그날 유말 종목을 도표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제 했고요. 지금까지 많은 실험을 거쳐서 이거 하나만 마스터하면 주식 상품 거래를 불문하고 대부분 시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 아주 용이하다. 확인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 거래는 무엇보다 간단 명료한 것이 좋다. 뭐 시세다 연구율이 왕성하다 그런데 이게 1969년입니다. 네, 그로부터 지금 45년이 지났고 지금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여기 보면 매스컴의 발달, 모두가 평론가를 할 줄. 그러니까 당시에 신문에도 주식 관련한 것들이 나오고 라디오에서도 막 하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전에는 이런 게 조차도 없었으니까. 보면 뭐 그래가지고 책도 막 나오고요. 그 재계 저서는 저자가 연구한 내용이 전부 들어있는데 책 한 권에 담긴 자도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러면 실제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도 그렇고요. 매일 시장에서 종목들의 움직임을 조사해가지고 캡처를 해놓고 저장을 해놓습니다. 저는 수십 년치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거기서 딱 맞게 돌아가는 종목들을 뽑아내도 수천 개가 나와요. 그걸 책으로 쓰면 수십 권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해설 다 붙여가면서 그거 다 나열해봐야 내가 기본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다양한 사례를 연구하겠다 그러면 도움이 좀 될지는 모르겠는데 매 패턴이 다 다른 그걸 다 줘봐야 오히려 잘못하면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뭐 수많은 사례 다 적어가지고 정리가 안 돼 있으며 그 다음에 그래서 간단 명료해야 된다. 아무리 정밀하게 상세하게 그런 찾더라도 현실 시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적용해야 할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무익하고 보는 방법에 따라 생각하는 방법대로 달라지면 혼란만 준다. 그죠? 딱 하나의 결과나 이런 걸 제시를 해주면 좋은데 이게 뭐 이렇게도 해서 저렇게도 해석이 되고 이러면 힘들죠. 근데 사실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적용해 나갈 때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분과 주봉의 신호가 다를 때, 그 다음에 중장기를 볼 때와 단기를 볼 때 서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변동 없음. 변동 없음이라기보다는 이건 그냥 보합장세, 횡보장세, 온조장세 이것밖에 없다. 그 다음에 시장의 움직임이 내가 행동한다면 매도나 매수밖에 없죠. 아니면 기다리거나. 결국은 이거라는 이야기죠. 그죠? 타자가 타석에 서가지고 한말만 치면 되는데 요걸 때릴까 말까. 근데 삼진 아웃 되기 전에는 그래도 공을 몇 개는 걸러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고르고 올라가지고 삼진을 몇 번 당하더라도 10번 중에 3번만 안 다쳐도 엄청난 타자라고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 주식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걸러내가지고 내가 때릴 것이냐 걸러보낼 것이냐. 그죠?
그래가지고 쳐도 안타가 안 나오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주식으로 치면 한 대 안 되면 빠르게 손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단순화시키자. 근데 어렵다. 그건 다 알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뭐 수많은 재료들 있잖아요. 근데 요즘 재료 매매가 특히나 장중 단타를 하거나 이럴 때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트의 자동 검색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저도 매매도 하지만 상당수 많은 부부가 이른바 대마주들 있잖아요. 우리 시장에는 중장기 투자자도 있지만 단기 투자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단기 투자가 유튜브나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도 많아서 엄청나게 단타를 치고 다닙니다. 주로 뭘 가지고 이용합니까? 재료 뉴스 테마들이죠. 그래서 그걸 무시하라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이 당시 일목산인 시절은 그런 소단타 시절이 아니니까 오로지 이제 시세 자체를 봐라. 시세 자체를 봐라. 그리고 이런 재료나 뭐 수급이나 뭐 거래 신용잔금 미수금 무시하나 경시하라는 소리가 안 해요. 안 되는데 그것도 모두 주가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주가가 변하면 이 영향력도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주가 현재성, 주가 자체 현재성, 지금 이 주가가 오르고 있느냐 내리고 있느냐, 며칠을 올랐느냐 며칠을 내렸느냐, 전환선을 타고 가느냐 긴수를 타고 가느냐, 후행스피는 어디 있느냐, 얼마의 뭐 값으로 올라와 있느냐 아니냐, 평본론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과락이냐, 심리적으로 과잉쏠림이냐 아니면 과잉쏠림 중에는 이제 과락, 공포 편익장도 있고 희열에 찬 엄청난 과일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 자체 주가 자체를 우선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케다 오퍼. 이것도 예상이 아니라 예측을 해라. 그 봉의 패턴을 딱 보고 예상은 막연한 상상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상으로 달리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예상은 아니 주식을 예상을 안 하고 어떻게 매매를 하냐 그러는데 그 말은 이거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주식을 살 때 아 이런 모양이면 이건 사도 되겠다라고 예상을 하니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죠. 아무 생각 없이 사고 팔지는 않잖아요. 예? 오늘 내가 일진이 좀 나쁘다. 아침에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하고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꿈자리가 사납더라. 그건 예상 매매. 그것도 일종의 예상일까요? 이래 했으니까 나쁠 것이다,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목산에는 예측을 하라고 하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측은 한자는 다르지만 측정하는 도구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판단을 내리는 사고 팔고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근거가 있다. 그것이 예측입니다. 그거 없이 하면 예상이에요. 이 그거라고 하는 건 일종의 이제 기법이죠. 그것이 기본적 분석이 되든 기술적 분석이 되든 혹은 심리적 분석이 되든 뭐가 되든 예측을 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일목산이는 뭐 예를 들어 전환성 기준 후행 스핀 같은 괴선이라든지 시간론, 파동론, 강익론 이런 것들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자는 거죠. 다케다 기법도 그 봉 패턴을 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그걸 도구로 삼아서 적정해서 대응을 한다는 거죠. 예상을 하면 어쨌든 희망적인 것이 된다. 그죠? 그러면 시장 현재성을 잘 본단 말이죠. 이러면 이문자제가 안 돼요. 내가 샀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고. 왜? 조금 빠지면 좀 빠지는데 이거 뭐 조금 쉬는 거겠지. 나중에 지나 보니까 거기가 이제 매도의 맥점이어서 본격적으로 나빠졌어. 기술적 반등하면 이제 간다. 좋게 보면 예상을 해버리면. 으로 넘어갈게요. 균형표를 알게 되면 또 그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을 알아도 좋다. 수많은 차트를 공부를 해도 좋다. 그러니까 기반을 균형표라고 하는 기본 틀을 딱 잡아놓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이론들 있잖아요. 보조지표, 다이버전스, 엘리어트 파동 이론 부터 해가지고 수급, 테마, 그다음에 뭐 시중에 뭐 각종 이벤트가 언제 있다든지 그죠? 지금 제가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이 영상을 녹화 중인데 바로 지난밤에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11일 날 8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지금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하는 건 사실인데 올해 연말까지 몇 번 할 것이냐, 얼마의 폭으로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게다가 시장이 지난 4월 9일부터 지금까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9월 6일인데 7월 11일부터는 지금 40일째 크게 고공에서 등락 혼조 중이지만 안 무너집니다. 지수 3200선 지금 위에 있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장이 갑자기 꺾여버릴 수도 있고 다시 갈 수도 있고요. 근데 우선은 균형표로 어쩌고 현재성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떻게 흘러간지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일목산연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또 다르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일목균형표 이론을 바탕으로 일목산연의 육성을 가지고 그 육성이 담긴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 방식대로 이야기를 밀고 갑니다. 돌아서서 욕하셔도 상관없어요. 아니 무슨 그게 뭐 성경 바이블도 아니고 뭐 근데 일목산연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 왈 그러죠. 네, 가라사대.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예,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그럽니다. 그리고 뭐 고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였다. 아는 존자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이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일목사님 이야기를 전하거든요. 그다음에 버리고 버려서 그러는데 그러고 보니까 두 번째 시간까지도 일목균형표 본론은 안 돼가고 예, 서론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에 시간이 좀 가버리네요. 제가 일목균형표 초반에 나오는 차트까지는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50여년간 연구를 지속해온 과정에서 현재 홍수를 이루고 있는 여러 차트를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 그럽니다. 내가 일목균형표도 만들었지만 예? 내가 그것만 고수한 것은 아니죠. 최종적으로 버리고 버려서 이 균형표 하나, 이 균형표와 하나를 이루었다. 당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전부 버리고 이 균형표 하나에 정렬을 기울여달라. 이렇게 말하면 지나치다고 할 수 있지 모르나 균형표는 뭐 초등학교 3학년도 1분만에 만들 수 있다. 공식은 간단하거든요. 쭉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많이 가는데 균형표 이제 만드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 만드는 것은 우선 아주 기본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닦겠다 캔들 만드는 방법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뭐 제가 말씀한 대로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양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난 경우이고요. 위에 수염이 달렸다면 고가가 여기 있고요. 예,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예, 그러니까 시가 여기 출발해가 밀렸다가 올라갔다가 눌리면 끝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뭐 깔끔하게 종가 고가로 끝나면 위에 수임이 없고요. 종가 저가로 끝나면 아래 수임이 없고요. 그런 거죠 뭐. 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시가 부근에 맞추면 14처럼 되고 이 만드는 방법이 다 하시는 거고요. 시종 돈가스는 시가와 종가가 같은 가격이다. 그러면 이제 일본에서 이런 거 도지 그럽니다. 돈가라예요. 돈가. 그럼 전환선과 기준선 그랬는데 다 아시지만 기왕이 기초 강의니까 자 이건 일봉이니까요. 최근 9일간에 최근 9개 봉화의 고가저가 저가 최저가의 절반 그게 전환값이 중간값이 전환값이에요. 오늘 현재 포함해 가지고 26일간 혹은 26개 봉의 예, 이게 주봉이 되면 이게 딱 6개월이 됩니다. 26개 봉의 고가와 저가의 절반값 중심 중간값 이게 기준점이라고 하고 기준선이라고 합니다. 그건 제가 뭐 여기 차트 안 띄워도 되겠죠. 예. 이게 원전에 나오는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색깔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색깔 구분되어 있는 걸로 하나 가져볼까요? 이 복잡하죠. 예, 여기서 검은색 선이 전환선이고 빨간색이 기준선입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매도 매수
어떻게 하느냐? 우선에 9일간의 중간값, 우리 전환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평선으로 하면 만드는 방법이 좀 다르죠. 이평선은 9일간의 모든 종가를 더해가 나누기 구하잖아요. 그래서 이동 평균이잖아요. 이동이라는 말은 오늘 새로운 하루가 들어가면 뒤에 하루가 빠져나오고 그렇게 계속 이동해 가니까 이동이죠. 그래서 무빙 에버리지가 되죠. 이동 평균을 하죠. 일목균은 그냥 평균을 하지 않고요. 고가 저가의 중심값으로 가요. 절반값으로 가요. 이걸 비교해 가지고 9일간이 고가라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다면, 반대로 아래에 있다면 경계하거나 매도한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전환선이 기준선을, 여러분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은 전기선, 전기줄로 외우세요. 전환선 기준선 9, 26이 있고요. 좀 있으면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나와요. 이게 이평선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9와 25와 60과 100, 120 순서로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이렇게 나열할 수가 있죠. 그 전환선 기준선이 처음 들으면 헷갈리잖아요. 전기줄 생각하죠. 전기선 이 순서. 전환선 9, 기준선 26. 전환선이 여기서는 단기고, 아니 초단기고 기준선이 단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행스팬 1이 62평 중기선이 되니까 방향 교차한다 그랬죠. 이게 이평선에서 골든 크로스가 됩니다. 전환선이 아래에 있다가 기준선을 뚫고 올라간다. 전환선이 저절로 올라갑니까? 최근 9일간의 주가 중심으로 그리니까 이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주가 쭉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예. 하향 교차. 이평선은 데드 크로스죠. 그럼 역전이라고 합니다. 호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병세가 호전되었다. 예. 좋아졌다. 좋을 호자잖아요. 호전, 전환되었다. 역전, 이기고 있던 게임을 져버렸다. 역전패. 물론 뭐 역전성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좀 안 좋은 쪽으로 역전을. 근데 이게 조세 기법에서는 이평선도 그렇고 일목선도 그렇고 아주 좋은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구간이 혼조 구간입니다. 혼조 등락만 계속 반복하면 오히려 골든 크로스 나오면 상투되고요. 달라 했는데 샀는데 데드 크로스 나오면 나쁘다고 던졌더니 오히려 그게 바닥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근데 우선은 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두 선이 일치할 때 그렇습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같은 가격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때도 전환을 본다. 달라붙어 버린 경우입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이.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하면 제가 좀 그림을 그려가 보여드리면 지금 전환점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이게 잘 보일런지 모르겠네요. 네. 지금 9일간의 고가자가 중심입니다. 대개 주가 위로 올라오거나 이러면 전환선이 위에 있는데 주가 밑에서 올라왔다면 예? 오늘 왜 이래? 예. 26일간의 중심은 여기 있고 5일간의 중심은 여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전환선이고 뭐 이게 기준선이고 지금 이건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붙어버렸다는 이야기는 예? 붙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물어보나 마나 주가가 26일간도 그렇고 9일간도 그렇고 이 그림 좀 잘못 그렸습니다. 가두리를 쳤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또 9일간의 고가저가 중심도 여기 있고요. 26일간의 고가저가 중심도 여기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고가저가 중심을 그리는 것이 전환선과 기준선이니까 두 개가 달라붙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가격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는 시세가 계속 혼조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조로 보였다. 근데 이 전환선과 기준선의 박스가 이거보다 작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심이면 되니까. 예. 하여튼 이게 두 개 달라붙었다는 이야기는 주가가 최근에 혼조 횡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붙어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빠지거나
그럼 전환선부터 빠지죠. 그럼 긴순이 느리게 내려오니까 두 개가 이격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겠죠. 만약에 시세가 올라가 버린다. 그럼 전환선이 붙어 있다가 올라가죠. 그럼 긴순이 늦게 좀 변하니까 긴순하고 전환선이 벌어지겠죠. 그죠?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이제 매매 타이밍을 이야기합니다. 두 개선이 일치할 때 이후 날짜가 경과하면 반드시 이전의 상태와 반대로 된다. 시세가 천정과 바닥에서 크게 변동할 때 순간적으로 동일한 가격이 된다. 이럴 때 사람들은 보통 되돌림이나 눌림이 발생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하는데 결국은 전환선과 긴선은 다시 떨어진다. 그때 이제 위로 가면서 떨어지는지 아래 가면서 떨어지는지, 그리고 이건 여러분 가격적으로 벗겨도 그렇게 되고요. 가격적으로 벗겨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9일간의 고가제가 중심이잖아요. 근데 9일 전 가격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9일 전 고가가 여기, 아니 중간에 고가가 여기 있고요. 9일 중에 9일 전에 저가의 고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하루가 들어오면 뒤에 하루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9일 전 가격 종가가 여기 있고 그 다음 가격이 여기 있다. 아, 저가가 여기 있다. 그럼 9일간의 고가 저가가 올라오죠. 그럼 전환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시간의 경과에 따른 전환선이나 혹은 기준선의 변화 이동이고요. 아니면 내가 직접 이 고가를 뚫어버리면 여기 저가와 여기 고가가, 그죠? 그 중간값이 여기가 변화가 오면서 이게 올라가죠.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이렇게 말로 설명하려니까 복잡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기준선은 특정 일수의 그 기간 동안 안에서의 고가제가 중심으로 그리니 내가 직접 시세가 돌파를 하거나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고가 돌파 아니더라도 저 뒤에는 저가가 사라지거나 혹은 위에 고가가 사라지거나 하면 얘가 움직입니다. 선이 움직입니다. 그건 이평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급에 요즘 뭐 인원이 적으나 30명인데 공부 제일 못하는 애가 다른 반으로 가고 혹은 전학을 가고 평균 정도 공부하는 애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반 평균이 올라갑니다. 우리 반 수학 평균이 60점이라고 했을 때 제일 공부 못하는 애 한 10점짜리, 그 다음에 한 20점짜리예요. 10점짜리 전학을 갔어. 그래서 지금 들어온 애가 적어도 10점은 아니야. 20점 이상 나오잖아요. 그럼 반 평균은 무조건 올라가죠. 반대로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전학을 가버리고 그보다 못한 애가 들어오면 반 평균이 내려오죠. 이동 평균이나 혹은 고가제가 중심으로 그리는 이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 계산이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평균선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했는데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용법은 비슷해요. 우리가 이동 평균선에 예를 들면 그랜비엘 법칙을 잘 아시죠?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지지와 저항선, 그 다음에 정배열, 역배열, 그런 거, 그 다음에 이격도 같은 거, 그 다음에 교차를 가지고 매매하는 거 있죠. 그죠?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런 기본 이용법은 일목균형표의 전환선, 기준선 이런 것들도 어떤 특정 기간의 주가 균형으로 잡았다 뿐이지 이용하는 것 자체는 비슷한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중간값을 잡아 나가기 때문에 이게 주는 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수작업으로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했을 때 새로운 종목 하나로 여러분 그래프를 그리려 그러면 종가나 시고저장 종가를 가지고 모는종에다가 일봉도 그려야 되고요. 이동 평균을 옛날에 25, 75, 150 이렇게 할 때는 신문에서 나는 종가를 전부 공책에 적어가지고 주판을 더해가 나누어야 돼요. 새로운 종목 하나 나올 때마다 그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일목균형표는 그게 아니에요. 공책에다가, 그죠? 그 기간 동안에 고가지가를 적는 건 적는 건데 그래가지고 딱 26일간 혹은 9개 중에서 고가지가만 찾으면 바로 그냥 중간값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새로운 가격이 들어올 때 뒤에 안전 가격이 빠져나가는 거, 올라가는 거, 그 다음에 9와 26이라고 하는 어떤 일목 기본 수치 시간이 주는 것이라든지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독창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동 평균과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또 녹화가 30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는데 마지막 요 단원 보고 갈게요.
일목균형표가 갖는 최대의 장점이자 절대적으로 칭송받아야 할 것은 9와 26이라는 숫자, 이게 일목기본수치입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은 개장을 한 달에 20일을 하니까 26을 쓰면 안 된다 그러는데, 옛날에 토요일날 개장할 때도 1년에 평균 개장 일수가 한 240일 정도 되고요.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4일 정도 됩니다. 지금 한 달에 평균 한 20일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일봉을 따지면 분봉은 어떻게 할 건데요? 분봉은 9와 26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주봉으로 가면 오히려 또 26이 맞는데요. 6개월이 26이고 1년에 52주예요. 두 달이면 약 9주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꾸 이걸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고요. 이건 일목산인이 시장에서 뽑아서 만든 숫자가 아니라 실세 이전 우주 삼라만상의 전행에서 거기서 뽑았다 했습니다. 이 앞 시간에 그랬잖아요. 동서고금의 각 국의 주요한 문헌들이 나오는 숫자 변동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한 한 가져와서 그 동대생 동경대생 알바를 수천 혹은 뭐 일부 자료처럼 수만 명을 데리고 1년 동안 수없이 그러니까 이걸 최적화를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으로 정리한 숫자가 이거예요. 그냥 이거까지 쓰고요. 다음에 내가 이용하면서 9가 넣었다 26이 넣었다 싶으면 60분봉 30분봉 가져오면 됩니다. 저 굳이 바꿀 필요 없이. 혹은 어떤 종목은 이게 20을 넣는 게 더 맞더라 하면 그거 쓰면 됩니다. 예, 그건 운영의 묘니까. 근데 이게 뭐 날짜 때문에 한 달 개장 일수가 26이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목산인이 거기서 가져온 숫자가 아니다. 이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로써 두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